안녕하세요. 누구인가? 2년 만에 다시 찍게 됐는데 어색하네요. 원래는 좀 이게 컨텐츠 올리고 하는 게 좀 힘들고 법률 콘텐츠다 보니까 생각보다 구독자도 많이 늘지 않고 그래서 좀 힘들었거든요. 제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좀 설명도 드리고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본인의 케이스를 뭐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좀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.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공유하고 좀 힘든 것도 공유하면서 해결책도 같이 찾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네,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힘들겠죠.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을 하다 보면 사실 이 제도가 좀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까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고 저도 그걸 절감을 하고 있어요. 막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 그 가해자 처벌받고 나는 구제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법을 들여다보면 신고를 해도 그 뭐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. 뭐 직장 내 분리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가해자 자체를 처벌하지는 못해요. 그러니까 그 괴롭힘을 한 가해자를 처벌을 하려면 내가 증거를 모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형사 고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사상으로 내가 힘들었으니까 손해배상,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 직장 내 괴롭힘 그 주관하는 데가 각 지방 고용노동청인데 이쪽에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모르겠어요. 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극적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조사를 적극적으로 안 나서 주시는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제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. 되게 웃긴 게 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면 그 조사위원회가 꾸려지잖아요. 그러면 조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나를 괴롭혔던 그 가해자가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죠. 그게 말이 되나요? 그게 조사가 제대로 될까요?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안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직장 상사라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이 조사위원으로 되게 되죠. 그러면 이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장 내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거죠. 그럼 결국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내가 증거를 다 수집을 해서 어떤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는 거지 이걸 신고해서 내가 구제받겠다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방법 같아요.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증거 채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 상사가 나를 계속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계속 핀잔을 주고 뭐 나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.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나중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목격자들이 증언을 해주겠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도와주질 않아요. 왜냐하면 일단 그런 조사 자리에 불려나가는 것도 싫고 내 일도 아닌데 두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힘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죠. 상사이거나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밉보일 수 있잖아요. 그거를 증언해 주거나 도와주는 사람들이. 그래서 사실 그게 발생을 했을 때 도와달라고 하면 알고는 있지만 선뜻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이 그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도와준 사람하고도 사이가 이상하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
직장 내 괴롭힘을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증거를 만들고 직장 내에서 해결해 보겠다.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직접 뭐 녹취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증거를 꾸준히 모아 가셔야 되는 거고, 두 번째는 뭐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뭐 폭행, 모욕, 성추행 이런 식으로 형사고소를 하시거나, 아니면은 그 모아둔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거나, 이런 방법이 저는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 뭐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 이메일로 좀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